(365일)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강365의 장원석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관, 발인데요. 몸무게 70kg의 성인이 하루에 10,000보를 걷는다고 가정했을 때 발이 버티는 무게는 무려 하루 평균 700여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발에는 늘 피로가 쌓여 있지만 정작 발이 아파도 쉬면 괜찮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티눈과 굳은 살인데요. 이거 별거 아니겠지 하고 방치했다가는 발 모양의 변형까지 온다고 합니다.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발 건강, 이번 시간에는 티눈과 굳은 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나현우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티눈과 굳은 살 하면 흔히 나이 드신 어른들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요즘은 젊은 층, 특히 10대 청소년층에서도 잘 발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시간에는 발 건강과 관련해서 티눈과 굳은 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이번 시간에는 티눈이나 굳은 살을 다루기는 하는데 비슷한 것으로 하면은 티눈, 굳은 살, 사마귀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 구분하기가 일반인들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100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 번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네. 여기 뒤에 사진이 3장이 있는데요. 어허. 이 중에 어떤 것이 티눈일까요? 아, 글쎄요. 일단 3번은 아닌 것 같고 네. 1번은 좀 약한 것 같고요. 굳은 살인 것 같고요. 2번이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역시 건강365 MC가 맞으시네요. 다행이네요. 조마조마했어요. 예. 예. 2번이 티눈입니다. 티눈과 굳은 살은 사촌지간인데요. 둘 다 반복적인 마찰이나 혹은 압력에 의해서 각질층이 두꺼워져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티눈은 범위가 좀 좁고 깊이가 깊은 반면에 굳은 살은 범위가 좀 넓고 깊이가 얕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티눈은 중심에 눈동자 같은 핵이 있는데 이것이 아주 특징적이고요. 사마귀는 티눈과 굳은 살과는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사마귀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이름도 어렵죠. 이 예.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입해서 자라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사마귀는 점상 출혈이나 혹은 유두 모양의 표면, 중단된 피부선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 것이 있고 이것을 굳은 살과 혹은 티눈과 혼동해서 잡아 뜯거나 티눈 연고를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오히려 바이러스를 번지게 해서 사마귀를 크게 만들거나 심한 경우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 이 티눈이나 굳은 살 발생하는 거 보니까 젊은 층 가운데서도 10대에도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수치도 보고되고 있고요. 예. 젊은 연령에서는 볼이 좁고 굽이 높은 신발을 많이 신고요. 이런 경우 신발과 발 사이 마찰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젊은 층에서 잘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10대들은 발이 이제 빠른 속도로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신발이 발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들은 계속 이제 신발 신고 막 뛰고 축구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티눈과 굳은 살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예. 또 계절별로 봤을 때는 활동이 많고 바닥이 딱딱한 신발을 많이 신는 여름철에 비교적 호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발에 잘 맞지 않는 신발을 신었을 때 티눈이나 굳은 살이 많이 생긴다는 건데 예. 티눈과 굳은 살이 잘 생기는 부위가 따로 있을까요? 예, 그렇죠. 잘 생기는 부위는 발에서도 특히 앞쪽, 주로 전족 부위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부위에서 좀 신발과 접촉하는 부위가 많이 호발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젊은 여성의 경우에는 하이힐을 신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발의 무게 중심이 이제 앞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발의 변형이 오게 되고 이런 부위에 이제 마찰과 압력이 늘어나면서 티눈과 굳은 살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이렇게 되면 또 통증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티눈과 굳은 살이 생기는 직접적인 원인은 반복적인 마찰과 압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에 맞지 않는 좁은 신발이나 하이힐과 같은 신발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발에 변형이 있는 경우 티눈과 굳은 살의 발생을 증가하게 됩니다. 굳은 살이 크거나 티눈의 핵이 주변의 감각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하이힐 신으시는 여성분들은 평소에 운동화로 자주 갈아 신고 그렇죠. 발을 쉬도록 해줘야겠어요. 예, 중요합니다. 티눈이나 굳은 살이 잘 생기는 신발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한번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네네. 정형외과적인 이유로 티눈이 생길 수도 있나요? 피부과 같은데. 그럼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편편족 혹은 흔히 평발이라고 얘기하는 편편족이나 요족 같은 변형이 있는 환자들은 발의 변형으로 인해서 정상의 발보다 티눈이 생기기 쉽습니다. 아하. 편편족은 정상 발보다 발의 아치가 낮은 변형을 이야기하고 요족은 발의 아치가 좀 높은 걸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발의 변형으로 인해서 발에서 지면으로 체중이 전달될 때 특정 부위에 과도한 압력이 걸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발과 접촉하는 부위에서 마찰에 의해서 튀는과 굳은 살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무지해반증이 있습니다. 무지해반증은 예전 어른들께서는 이제 버선발이라고도 불렀던 질환인데요. 첫 번째 중족골이 발의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변형되는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엄지발가락과 아랫부분이 신발과 닿으면서 마찰을 일으키고 엄지발가락으로 전달되어야 할 체중이 두 번째나 세 번째 발가락으로 비정상적으로 전달되면서 심한 경우에는 발가락의 변형도 일으킬 수 있고 변형된 발가락에 튀는이나 굳은 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발 때문에 굉장히 발이 변형될 수도 있다니까 신발 선택은 잘해야겠고요. 티눈이나 굳은 살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한 것도 있지만 네. 미관상으로도 좀 불편하잖아요. 예, 그렇죠. 한 번에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 네네. 한 번에 없앨 수 있을까요? 그 튀는이나 굳은 살은 발에 변형이 없이 단순히 생기는 경우는 발을 이제 깨끗하게 세척하고 그런 상태에서 단순 제거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발의 변형이 동반된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돌출된 뼈의 제거나 변형된 발의 교정술을 통해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발생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튀니나 굳은 살을 제거하는 것은 재발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렇죠. 뭐 자기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병원 찾아서 문의를 하는 게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가장 같고요.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티눈 하면은 그냥 티눈이지 티눈에도 종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 티눈에는 경성 티눈이라서 딱딱한 티눈과 연성 티눈, 좀 말랑말랑한 티눈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경성 티눈은 발가락의 등 쪽이나 바닥 쪽, 주로 이제 그런 표면에 많이 발생하고 윤이 반짝반짝 나면서 표피를 깎아내면 중심부에 핵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핵이 감각신경을 자극하면 찌르는 통증 혹은 무딘 감각을 유발하게 되고요. 연성 티눈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땀 등에 의해서 이렇게 짓무르게 되면 축축해서 하얗게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방바닥에다 신문지 깔아놓고서 이렇게 좀 꾸부정한 자세로 뭘 계속 이렇게 뭐 만지작 하세요. 네. 뭐 하세요? 물어보면은 뭐 티눈이 나가지고 잘라내려고 하면서 손톱깎이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 그냥 보기에도 좀 위험해 보였는데 그렇죠.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손이나 손톱깎이로 제거하는 것은 제거도 어려울 뿐더러 그 손이나 손톱깎이에 세균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봉화지경 같은 2차 감염성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 특히 건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당뇨로 앓고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환자의 경우는 치료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최악의 경우는 감염 부위를 절단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사마귀를 티눈이나 굳은 살로 오인해서 잡아뜯거나 손톱깎이로 제거하는 경우는 그 바이러스를 정상 부위에 전파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마귀를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마귀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사마귀는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정상 부위에 전파도 가능하고 심지어 제가 본 환자분 중에는 발에 있는 티눈이라고 생각해서 사마귀를 제거하다가 발에 더 사마귀가 커진 것뿐만 아니라 손에도 옮기신 분을 제가 아이고. 본 적도 있습니다. 예. 예. 뭐 이렇게 사마귀가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사마귀는 닿기만 해도 옮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약국에서 티눈 밴드라든지 무슨 액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던데요. 예. 이런 것들 자가 치료 괜찮을까요? 예. 티눈은 그 뿌리가 얕은 경우는 그 살리실산액이 들어있는 용액이나 티눈 밴드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재발하기가 쉽고요. 제거 도중에 2차 감염을 일으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와 상의해서 제거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예, 사마귀는 뭐 없애줘야 될 것 같은데 네네. 티눈이나 뭐 굳은 살은 굳이 안 없애도 뭐 생활하는데 큰 불편 없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굳이 뭐 없애지 네.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 굳은 살과 티눈은 그 각질층이 두꺼워져서 생기는 겁니다. 그 꼭 제거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 제거하지 않으면 점액낭염이나 물집이 생길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티눈이 관절이나 뼈 아주 가까운 경우는 이것이 화농성 관절염이나 심지어는 심한 경우는 골수염으로까지 이완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은 살과 티눈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질환입니다. 티눈과 굳은 살은 발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치료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무죄반증이 더 심해져서 병원을 방문하신 경우도 제가 종종 봤습니다. 예, 뭐 가벼운 경우는 까칠까칠한 돌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내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 정도는 괜찮을까요? 그런 경우는 뭐 큰 깨끗한 환경에서만 하신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죠.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 코너입니다. 티눈과 굳은 살에 대한 상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발병 확률이 높은 신발이 있다. 이거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네네. 굽 높은 하일이 있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발에 영향 많이 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의를 신은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일 좀 비싸 보이기도 하고 예쁘긴 한데 네. 발이 좀 불쌍해 보여요. 발가락에 네. 체중이 많이 쏠리는 모습이고 굳은 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역시 건강 365 MC 다우시네요. 이렇게 사진을 보고 예쁜 각선미를 보지 않고 네. 이 신발 속에서 고통의 아우성치는 발가락을 보실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부끄러워서 안 생각합니다. 봤습니다. 네. 요즘은 여성들이 하의를 신는 것만큼이나 남성들도 키높이 굳은 신발을 많이 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좁고 굽이 높은 신발들은 티눈과 굳은 살이 아주 좋아하는 환경이죠. 그러므로 티눈과 굳은 살이 생기는 부위에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볼이 좁고 굽이 높은 신발들은 피하고 티눈과 굳은 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발을 수시로 점검해서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발 모양이 이상한 경우에는 의료용 신발창을 이용해서 발의 압력이 골고루 분산되게 해서 티눈을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지금 발 얘기를 하니까 또 발 지적을 했지 평소 네. 같으면 그냥 익숙한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제 동료들도 높은 힐 신기도 하고 네. 또 걸그룹들 보면은 이런 걸 신고서 춤까지 추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삼촌 입장으로서 굉장히 좀 네네. 안타깝기도 하고 그럴 네네. 때가 있는데 그렇죠. 이거 하이힐은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질문 계속해서 보죠. 티눈을 만지면 전염이 될 수 있다. 아까 사마귀는 바이러스성이기 네. 때문에 전염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티눈은 네. 어떨까요? 사마귀랑 티눈은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티눈은 반복적인 마찰이나 압력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지 감염 질환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진다고 전염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또 질문 보죠. 군대에 가면 티눈이 잘 생긴다. 뭐 군대에 그냥 간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전투화를 불편하게 신거나 네네. 아니면 발에 맞지 않는 것을 신고서 오래 걸을 경우에 뭐 물집이 생긴다든지 발 질환이 생길 것 같은데 네네. 실제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군대는 환경보다는 군화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군화가 이제 신형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제가 사이즈가 맞는 제 친구 걸 한번 신어본 적이 있는데요. 바뀌었다고 해도 굉장히 딱딱하고 불편하더라고요. 군화는 재질이 딱딱하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성 티눈을 비롯한 티눈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 이렇게 불편한 신발을 신고 군인들이 장거리 행군이나 산행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환경은 이제 티눈이나 굳은 살이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방치하고 오래 가다가 뭐 봉화지경까지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예, 예. 예. 뭐 군인분들은 좀 더 신경 써서 발 예, 건강 신경 맞습니다. 써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뭐 오랫동안 이런 티눈이라든지 뭐 굳은 살을 방치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뭐 보면서 야 이거 내가 군 생활할 때 생긴 거야 하면서 자랑스럽게 네네. 말씀하시는데 예. 이렇게 오래된 몇십 년 된 티눈도 한 번에 없앨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거가 가능합니다. 티눈은 그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인을 함께 제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관련 질문 하나 더 살펴보죠. 네. 굳은 살로 전신 건강을 진단할 수 있다. 아무리 발이 제2의 심장이라고 해도 발로 어떻게 전신 건강을 진단합니까? 그 왜 신발의 뒷굽이 어떻게 달았는지만 봐도 그 사람의 걸음걸이가 어떤지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굳은 살이 잘 생기는 부위를 보면 그 사람의 발 건강 상태를 알 수는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무릎과 허리 상태도 예측해 볼 수 있겠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몸의 가장 낮은 곳에서 항상 신발에 쌓여서 고생하고 있는 발에 지금보다 더욱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발이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기관인데 불쌍하기도 해요. 예. 오늘 티눈과 굳은 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이 고통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 브리핑 시간입니다. 완연한 봄 기운 때문인지 본격적으로 스포츠 즐기는 분들 많아졌죠. 요즘에는 단순히 취미로 즐기는 것뿐 아니라 전문적인 운동복이나 용품, 또 스포츠화를 사서 선수 못지않게 열정을 쏟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 건강을 지키는 신발, 건강 브리핑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브리핑의 배지영입니다. 발에 생기는 질환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후천적 발질환의 70%는 신발이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티눈과 굳은 살이 생기는 중요한 요인도 바로 신발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발질환을 예방하는 신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운동할 때 신발을 잘 골라야 하는데요.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깅을 비롯해 농구, 축구, 테니스 등 다양한 스포츠에 참여하는 인구가 늘었습니다. 과거에 운동을 할 때 신는 신발은 천편일률적인 모양이었는데요. 요즘은 각 스포츠에 맞는 다양한 신발을 신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긴 하지만 정확한 지식 없이 신발을 구입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패션이나 가격을 떠나 운동에 맞는 신발을 골라야 발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러닝화는 조깅할 때 신는 신발인데요. 조깅화는 충격 흡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충격 흡수가 잘 되지 않으면 발의 아치가 손상돼 족저근막염 같은 발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조깅화는 밑창에 쿠션이 좋고 탄력이 있으며 좌우로 비틀림이 적은 신발이 좋습니다. 또 뒤꿈치 부분도 단단해서 뛸 때 뒤꿈치가 한쪽으로 삐끗하지 않게 잡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걷기용 신발도 따로 있습니다. 당뇨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깅보다는 걷기 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때 무조건 운동화를 신어서는 안 됩니다. 걷기용 신발은 우선 가벼워야 하고요. 밑창이 둥근 것이 좋습니다. 신발을 선발에 놓았을 때 신발 앞끝이 약간 올라간 모양이 밑창이 둥근 신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둥근 모양은 뒤꿈치와 발가락 뿌리 부분에 충격을 잘 흡수합니다. 그리고 걷기용 신발도 밑창이 너무 얇은 것은 좋지 않고요. 견고하게 만들어져 잘 구부러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밑창이 약간 옆으로 퍼진 운동화를 신어야 합니다. 테니스를 할 때 발이 좌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밑창이 퍼진 운동화는 좌우 운동의 안정감을 실어준다고 합니다. 또 테니스화는 걷기용 신발과는 반대로 오히려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잘 구부려지는 재질이 좋은데요. 순간적으로 네트 쪽으로 뛰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농구화는 청소년들이 즐겨 신는데요. 농구를 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상이 발목을 삐끗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이 긴 농구화를 신어야 하고요. 점프 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깔창과 밑창이 두껍고 견고한 신발이 좋습니다. 특정 질환자가 주의해야 할 신발도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신경이 많이 손상돼 있기 때문에 발의 작은 자극과 상처에도 쉽게 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앞부분이 넓고 높은 구두를 신어야 하는데요. 발가락 상처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신발 외피와 내피 사이에 얇은 스펀지 등을 넣어서 충격이 오더라도 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특수 신발을 제작해 신는 것도 좋습니다. 그 밖에 신발을 고르는 일반적인 팁을 알려드리면요. 우선 신발은 오후에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전에 신발을 고르면 오후에는 꽉 끼게 되면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발이 발에 맞는지 확인할 때는 반드시 일어서서 확인해야 하고요. 발 앞은 1, 2cm의 여유가 있는 것이 적당하고 뒤꿈치의 높이는 2에서 2.5cm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또 발에 꼭 끼는 신발보다는 약간은 넉넉한 것이 오히려 좋은데요. 후에 신발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기도 하는데 보통 그 전에 발의 변형이 먼저 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발이 늘어나서 맞지 않으면 그때 가서 보충제를 넣어서 폭을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신발 고르는 법 잘 알아두셔서 건강한 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양향자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발 건강에 힘써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발 건강에 좋은 율무를 가지고 율무 미트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율무 미트볼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우선 율무를요, 충분히 물에 담궜다가 이렇게 삶아주세요. 삶아주신 다음에 이거를 곱게 다져주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한번 다져보도록 할게요. 율무를, 삶은 율무를
칼로 다져주세요. 자, 이렇게 다진 양파를 기름을 두르지 않는 팬에다가 볶아주세요. 자, 이렇게 부드럽게 익혀주시고요. 볼에다가요, 아까 다진 율무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볶아놓은 양파도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져놓은 고기, 그다음에 빵가루를 한 3큰술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계란을 흰자를 넣어주시는데 많이 넣지 마시고요. 질어지니까 한 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네. 자, 그리고 소금, 후추, 그리고 다진 마늘도 넣어주세요. 많이 치대주세요. 끈기가 지도록 많이 치대주셔야 합니다. 자, 계란은 소금을 약간 넣고 흰자와 노란자를 같이 혼합을 해주시고, 치대 놓은 고기 완자를 만들어주세요. 둥그렇게. 밀가루를 묻힌 완자를 계란물을 한번 씌워주세요. 이렇게 씌워주시고, 빵가루를 넣어주세요. 양파, 파프리카, 피망은 큼지막하게 썰어줍니다. 케첩, 올리고당, 간장, 소금을 넣고 끓여줍니다. 끓인 소스에 튀긴 완자와 채소를 넣어 섞어주세요.